네, 국가보훈처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됩니다. 6월 초에 출범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모셨었던 것 같은데 국가보훈처의 박민식 처장 부로 승격되기 직전인 것 같은데 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예. 오늘 또 3.1절이어서 의미가 예. 있는 날입니다. 예, 이게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한마디로 첫 창설된 지 62년 만의 수건이었기 때문에 네. 정말 우리 250만 보훈 가족으로서는 정말 역사적인 쾌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한마디로 한마디로 말씀하십시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처가 부로 바뀌면 뭐가 왜 그렇게 바뀌어야 되냐? 라고 하면은 오늘 3.1절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3.1절 행사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행사장에 가서 주빈으로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정식 장관도 아닌 국가보훈처장이 그냥 달랑 가는 것하고는 우리 독립지사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겠죠.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훈부 승격의 중요한 의미는 나라를 위해 청춘과 목숨 바쳐 헌신한 분들, 우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예우한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다른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처장이 이제 장관으로 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국가보훈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군인, 경찰, 소방 또 저희 정부에서는 이제 해경, 교정 공무원들까지 이른바 제복을 입은 사람들 영어로 Man in Uniform이라고 하죠. MIU라고 하는데 이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 대우가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 뭐냐면은 우리가 솔직히 과거에 어떤 정부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군인, 경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롱거리로 전락시켰던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전시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국가가 요구할 수 있고 또 바칠 수 있는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우리 사회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조롱거리로 또는 단순한 근무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 우리나라 공동체를 지키는 영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나 과거의 정부들과 달리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추진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부가 되면 그런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년 이상 직업군인들에게만 혜택을 제공했던 제대군인에 관련된 혜택이 의무 복무자한테도 확대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의 정책 대상도 기존 국가유공자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이라고 하죠. 이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을 당연하고 이제 의무 복무자들도 여러 가지로 좀 우리 보훈 대상의 영역으로 편입을 해서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청춘을 일정 시간 바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에서 군대 나온 남자는 다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는 방금 말씀 비슷한 과거에 군대 가면은 썩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썩는 시간이다 하는데 이제 그런 인식이 바뀌어지게 되려면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예를 들어서 취업 채용이다 또는 승진이다 호봉이다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뭔가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국가가 내가 이런 한 2년의 시간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는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향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다른 부서하고도 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좀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그 대상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의 측면, 또 호봉의 측면, 승진의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남녀 평등 문제가 또 제기될 수가 있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정부 기관부터 또 공공기관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사기업에 대해서도 뭔가 공고적인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협의가 되고 있군요.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지금 어제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의결됐고 국무회의에서 이제 남은 절차는 뭔가요? 이제 국무회의가 의결되었고 뭐 조만간에 대통령께서 직접 서명을 하실 겁니다. 그 공포안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게 관보에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칙에서 3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월이군요. 정식 국가보훈부로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6월 4일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현충일 바로 직전이네요. 그러면은 보훈처장님은 보훈장관이 바로 되시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저는 처장이고 또 인사권자가 보훈부 장관, 초대 장관을 지명을 하고 그렇게 당연히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예. 그럼 역할을 맡으실 생각은 있으시고요. 뭐 제가 그거를 인사권자의 그런 그 권한 영역이기 때문에 처장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의지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저는 국가보훈이라는 것이 국방이나 또 다른 경제부처도 다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보훈은 사활적 가치이고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추모, 기억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미래 번영의 그 어떤 초석이다. 그래서 제가 사활적 가치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3.1절인데 3.1절 맞아서 지금 추가적인 서운이나 뭐 따로 계획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3.1절 맞이해서 그동안 또 당시에 의병장으로 활약하셨던 분들 등을 포함해서 한 100여 분을 독립유공자로 오늘 보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949년부터 제가 알기로 이게 이제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건국 훈장이 있고 건국 표장이 있고 대통령 표창이 있고 한데 거의 한 8,000명 정도 되는 분이 독립유공자로 보상되었고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독립운동 사료 수집 이런 거를 강화해서 그런 자료도 적극 발굴하고 또 우리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숨어 있는 우리 독립지사들을 많이 국민들 앞에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에 동상 건립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게 한편에서는 백선엽 장군이 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됐었거든요. 이거는 동상 건립은 제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난도 비난이 있다면은 제가 충분히 그 비난에 대해서 토론을 할 용의가 있는데. 그럼 동상 건립하면서 현충원처럼 친일 반민족 행위자였다 이거를 정부에 넣을 생각이세요? 아니죠.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행위 자체가 제가 조만간에 한번 문제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뭐냐면은 우선 시간이 1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서거했을 때 수많은 국민들이 시청역 광장을 꽉 뺏긴 메우며 애도를 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우리 상징이다? 국민이 백선엽 생각을 생각하는 징표라고 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